허위 정보란 실제 정보와 비교하여 부정확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개인 등이 확인 또는 인증한 정보와 비교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말합니다. 한류는 서양 문화의 표절. 한국 비평글 썼다가 한국을 오게 된 미국 비평가. 한국 식당의 식기구를 보고 놀라고 있는 외국인 여성. 좋은 것을 찾았다는 듯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하면서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이 즐거운 이유는 무엇인지 사연을 한번 같이 보시죠. 언제였더라? 한두 달 정도 전에 한국의 평범한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라는 비평을 썼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 글을 쓰고 나서 제가 행하고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저 글을 올리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수많은 댓글 알림을 보며 확실히 평소에 제가 쓰는 글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보고 한국의 작전이 잘 통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글을 못 보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실 수도 있고 혹은 꽤나 시간이 지난 글이다 보니 잊은 분이 있을 것 같아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서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문화들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문화 수출 전략에 속아 한국 것은 무엇이든지 좋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고 그런 저의 비평의 근거가 되어주는 예로 한국의 후라이드 치킨, 핫도그를 이야기했죠. 저는 저 두 개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나온 음식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고 한국 콘텐츠, 드라마, 영화, 문화 모든 것이 기존에 있던 서양 문화를 표절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의 문화가 더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모든 문화 수출품들이 더 이국적으로 느껴졌고 멋졌다고 생각을 했죠. 이런 과정을 겪고 들었던 생각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한국 정부의 대중문화 수출을 위한 전략, 그러니까 돈을 써서 전 세계에 강제로 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댓글들은 저의 비평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것들이 많았고 더 읽어볼 것도 없이 무시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댓글이 결국은 저의 자존심을 긁었고 저는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댓글은 이 사람 비평가란 사람이 경험해보지도 않고 떠드는 듯이란 짧은 글이었지만 사도무지 그냥 넘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다녀와서 다시 한번 제대로 비평을 해주지란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저는 솔직히 한국을 무시하는 입장이었는데 글에 쓴 것도 큼지막한 것만 쓴 것이지 자잘하게 보면 지금의 한류는 거품이 잔뜩 낀 상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저의 완곡한 생각이었습니다. 도착한 인천공항은 좋았습니다. 무엇 하나 단점을 찾아볼 수 없고 첨단 기술들이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는 공항이었죠. 편의시설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흠 하나 잡기 쉽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랑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벌써 정평이 나 있는 터라 잠깐의 놀라움이 있었을 뿐이었으며 공항에서 시간을 더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은 빨리 나가 밖으로 이동을 했으며 그곳엔 꽤나 놀랍게 만드는 것이 또 있었는데 바로 이정표였습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화살표들과 영어 외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표기까지 되어 있는 것이 딱 좋았죠. 여행을 갈 때마다 공항이나 터미널 등에서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길을 헤매고는 하는데 적어도 인천공항에선 그럴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비웃음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대중문화 수출을 하기 위해 돈까지 쓰는데 이렇게 해외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항에 이만큼 투자 안 하면 안 되지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의 저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창피한 기억입니다. 이정표를 바라보며 도움 없이 역에 도착할 수 있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선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지갑이나 핸드폰 등을 개찰구에 터치하면 열리는 구조란 것을 알고
똑같이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아마 저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장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한국을 처음 온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곧장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데 뉴욕에 있는 표 발권기와 비슷한 게 있어서 그곳을 보고 있는데 이 기계도 이정표처럼 외국어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디까지 외국인을 위해 준비를 해놓은 것이지 란 생각에 말이죠. 그렇게 화면을 보고 안내에 따라 행동을 하니 손쉽게 카드 형태의 표를 살 수 있었고 곧장 지하철을 타기 위해 개찰구를 넘어갔으니까 다. 지하철 역시 공항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얼마나 외국인들에게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고 있는 듯 했죠. 뉴욕에서도 많이 보이는 쥐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더럽다고 느껴질 만한 모든 것이 광이 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한편으론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때쯤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제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디서 타야 되는지와 갈아탈 때 편한 위치까지 알려주는 방송은 정말 문화 충격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로 신선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서양 국가 대부분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닐까란 생각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관광객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인상을 남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목적지를 가면 이것과는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펼쳐지겠지란 생각을 갖고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신기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미국과 비슷한 구조의 좌석이었으며 신기하게도 어디 칸을 가도 한쪽 끝이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처음엔 누가 무언가를 쏟거나 더러운 것이 있어서 비워둔 것인가 했지만 환승을 해도 그 자리는 비어있길래 한번 가서 보았더니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쉽게 볼 수 없는 문구가 써 있었고 꽤나 잘 지켜지는 듯 보였습니다. 미국에도 몇 개의 지하철엔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 한국에서 처음 본 거겠네요. 그리고 자리 양보가 상당히 습관처럼 돼 있어서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교육돼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과정에서도 재밌는 일들이 좀 생겼는데 자리를 양보받은 어르신이 자리를 양보한 학생의 가방을 들어주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죠. 외국에선 자리 양보는 그렇다 쳐도 본인의 짐을 저렇게 믿고 맡길 수 없는데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재밌어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시원하게 지하철에서 내릴 수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역시나 인천공항역처럼 깔끔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도 청결도 나 편의 시설은 그대로였는데요.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낡아 보인 것뿐이었고 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인천공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는 까막눈으로 그저 신나게 호텔로 향했고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호텔은 역에서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곧장 그쪽으로 짐을 끌고 걸어가고 있는데 거리에 신기하게 생긴 부스가 있어 쳐다보았더니 지붕으로 하얀 구름이 잔뜩 나오는 것과 벽면에 써있는 용도를 보고 흡연 부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런 문화가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이렇게 잘 자리 잡았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곧장 호텔을 들어갔죠. 입구부터 로비까지 그리고 거기서 방까지 가는 길에 만난 모든 직원이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고 저를 안내해주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완벽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죠. 비싼 돈 내고 숙박을 하는데 당연하다곤 생각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많이 넘어섰다 싶을 정도였으며 도착한 방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뉴욕을 보는 듯 착각을 일으킬 만큼 높은 빌딩, 수많은 차,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다음으로 또 놀라게 만든 것은 화장실에 있는 자동화가 되어 있는 변기였는데 제가 다가가기만 해도 변기 커버가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곤 하고 이를 보고 자리를 일어나면 알아서 물까지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말로만 듣던 비데까지 정말 환상적인 화장실이란 생각에
감동까지 받을 정도였죠. 새로운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지만 한국을 방문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일단 제가 말했던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나가 가장 말이 많았던 한국식 치킨을 먹어보기로 했고 로비에 나가서 근처에서 맛있는 치킨집을 가르쳐달라고 하니 너무 많아서 한 곳만 말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었죠. 미국에서 갖고 간 기술로 만든 닭튀김을 만들어 파는 걸 텐데 여러 가게가 있어봤자 각자 다른 맛을 내는 게 아니면 어차피 의미가 없을 테니 어이가 없었죠.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해달라고 말을 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치킨집을 갈 수 있었고 가장 잘 팔리는 치킨을 달라고 주문을 한 후 주위를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매장은 신뢰감을 주었고 식탁 벽면에 공간을 만들어 식기구와 티슈를 넣어둔 건 정말 머리가 좋다는 생각에 감탄을 하고 있을 때쯤 치킨이 나왔고 한 그릇에 2가지 종류의 치킨이 나왔는데 한 종류는 빨간 소스가 잔뜩 부어져 있고 나머지는 흔히 볼 수 있는 후라이드 치킨인 것을 보곤 그럼 그렇지란 생각과 함께 한 조각 집어서 먹는 순간 정말 과장 조금 보태서 머리에 뭔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흔히 미국에서 먹는 후라이드 치킨이랑은 다른 종류의 맛이었는데 뭔가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으며 그저 맛있다라는 감탄사 말곤 딱히 생각이 나는 단어가 없었으며 빨간 소스가 발려있는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보단 덜 바삭한 튀김옷에 달달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잘 어울리는 맛을 내주는 치킨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은 저는 무언가 아쉽다는 생각과 함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계산을 하고 치킨집에서 나오는데 무언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면서 이 부족함을 핫도그로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디에서도 핫도그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포기할 때쯤 길거리에 핫도그라고 써있는 노점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본 핫도그는 제가 생각한 핫도그랑 다른 형태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제 상식선에서의 핫도그는 길게 늘어진 빵에 소세지를 끼워서 소스를 뿌려주는 형식인데 한국의 핫도그는 막대기에 빵을 꽂아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 사서 먹게 되었고 한 입 물었을 때 놀라움을 경험했는데 빵 안에 두꺼운 소세지가 들어있고 빵도 달콤한 맛이 나고 있어 참 중독적인 맛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에 환장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먹어본 모든 음식들이 적당한 간과 자극적인 맛으로 한번 먹게 되면 다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맛이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문화는 서양이나 일본의 문화를 한국화만 한 것인지 알았는데 훨씬 더 발전적으로 한국화를 해낸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영화나 음악 역시 훨씬 한국이 갖고 있는 것들이 발전적이고 전통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미국에 있다 보면 접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들을 온전히 다 알아볼 수 없는데 한국에 오니 미국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들과 보지 못했던 영화나 드라마, 하물며 CF까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안엔 따라했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싹 빠진 한국 문화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이 한국은 실력이 없이 정부가 지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았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의 지원이 정말 있기는 했던 것일까란 의문마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흡연 부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도입된 지 10년도 안 된 문화였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그저 발달되어 있는 시민의식과 한국 사람들의 지성으로 이뤄놓은 것이라고 하며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런 건 안 지킬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약속도 상당히 잘 지킨다고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는데 그냥 제가 창피해지는 순간이었고 무언가 도망을 가고 싶단 생각이 가득 들면서 익숙한 것을 찾다가 미국의 브랜드 카페인 스타벅스를 들어갔고 그나마 비슷한 분위기의 스타벅스는 저를 숨겨주는 것 같아 고마움이 느껴질 정도였고 그냥 자리만 잡고 있기엔 뭔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셨는데 첫 모금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같은 아메리카노인데 왜 한국의 아메리카노가 미국의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풍부한 맛을 내고 있는 것인지 이상했는데 한번 알아보잔 생각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한국의 스타벅스는 이름만 스타벅스고 관리를 한국에서 따로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확실히 알았는데 한국은 무슨 문화든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죠. 치킨도 그랬고 핫도그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한식을 먹어보곤 그게 가능한 이유도 알게 되었는데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맛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맛을 사용해서 그 균형을 잡는 기술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치킨이나 핫도그처럼 서양의 문화가 변화가 된 것만 좋아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식이 훨씬 더 인기가 많더군요. 잡채, 불고기, 김치 같은 것들 말이죠. 한식집도 많이 다녀봤지만 놀라울 정도로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감탄사만 들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돌아온 미국은 참 당황스러웠는데 한국 지하철역 어디를 가도 있는 스크린 도어도 없고 음식들의 맛이 다양성은 없이 그저 짜고 달고 한 것밖에 없었으며 드라마나 영화 등이 발전 없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만 같았던 거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정착한 방법을 알게 되니 일본의 문화가 절대 자연스럽게 미국에 정착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젠 그런 문화들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 한국 비평하는 글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런 발전이나 문화는 상당히 대단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닐 것 같았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사실 공항에 있는데 바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 위함이고 며칠 있지 않았던 한국이란 나라에 향수병이 걸려버릴지는 몰랐네요. 다음엔 일본과 중국을 다녀와서 제대로 된 비평을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문화가 돈 쓴다고 남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네. 아니 답답한 사람이었네요.